안녕하세요. 결혼은 현실이다의 수다입니다. 제가 댓글을 보다가 경호님의 댓글을 보았어요. 그런데 경호님께서 처음 인사하는 게 누구의 특정 분들을 위한 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멘트를 써요. 결혼은 현실이다, 수다. 그 다음에 왜 이혼했는지 모르는 당신께. 근데 이 멘트를 쓰기 시작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 사유도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은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꼭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본인이 이혼하신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사유에 성격 차이가 이렇게 포장돼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이혼 사유를 들여다보면 소통의 문제와 그리고 정말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이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도, 결혼하신 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긴장을 하시고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 멘트를 사용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경호님의 댓글을 반영해서 오늘 좀 인사를 처음 영상처럼 해보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듣는 분 입장에서. 근데 저는 두 개 다 아끼는 제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새롭게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저만이 만드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좀 적용해 보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실 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런 말 사용하시나요? 저만 많이 사용하나요? 그런데 이런 말을 꼭 말로 해야 알아? 이 말이요. 혼자 살 때도 많이 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에도 많이 해요. 대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속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이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잣말로. 아니면 주변에 친한 사람과 만나서 본인이 화가 나거나 감정을 볼 때 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을 많이 사용할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밥 먹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밥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차려진 밥상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함께 차리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숟가락만 들어서 먹고 끝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식당 말고요. 가족이 해줬을 때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꼭 말로 해서 알아? 감사하지 하면서 그냥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생략하실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내가 잘 먹는 거가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나 그걸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즐겁게 가족이 맛있게 먹기 때문에 차리다가도 지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보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로, 너 식당에서는 그만큼의 식사를 한 값을 지불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식당에서는 돈도 지불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에게는. 처음 본 식당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매일 보고 나를 위해 정말로 매일매일 반찬을 고민하고 열심히 만드는 배우자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모님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내가 잘 먹으면 고마운 줄 알겠지. 생략. 이렇게 하고 또 세 번째로 이유를 들자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고스럽고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지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해요. 월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을 차리는 가정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배달 음식도 합니다. 그리고 반찬도 요즘엔 사 먹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 밥상이 차려지기까지의 많은 수고가 있거든요.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안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장 큰 건 저는 그래요.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매일 만나는 가족에게 이런 표현하는 게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새롭게 하자니 어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두 분이 다 부부분이나 두 분이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고마움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두 부부가 운전해도 그 고마움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운전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제가 경험을 하고 알았어요. 처음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즐겨 한다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가고 싶은 장소를 가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캠핑도 유행이어서 어느 목적지를 정해서 주말마다 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평일에도 운전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할 때 운전을 하는 건, 운전을 해주는 배우자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운전을 고맙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 이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수고하는 부분인데 너가 운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고마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운전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운전은 늦게 시작했는데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운전을 즐겨 하시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처음부터 배우면서 정말로 주차장에서 주차장 다음 옆에 주차장으로 차를 시동을 켜서 움직이지 못하는 왕초보였습니다. 근데 그 운전을 배우면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운전을 잘 하시는 과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곳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도 못 하시는 분도 그 피곤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옆좌석에 타신 분보다는 많은 긴장을 해야 되고 그 부분보다는 덜 즐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운전석에서 누군가가 바래다 주시거나 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림과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습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운전하기 전에는 그런 말이 쑥스러워서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운전하고 식사하실 때 정말 가정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은 부끄럽고 표현하는 가정에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색하고 하시더라도 오늘 영상을 보신 다음에 좀 생활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만큼은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뭐 감사 고맙습니다 말고도 뭐 사랑해 등등으로 본인만의 그런 표현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꼭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본인이 먹었던 그릇들은 싱크대까지는 옮겨주시는 센스가 있는 분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또 운전을 어떤 배우자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하시는지 아내분이 잘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을 하고 내리실 때 꼭 운전하신 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이 심하신 분들은 전환점이 되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혼하신 분들이라면 혹시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놓친 것은 아닌가라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의 귀한 배우자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한 실수나 작은 것들에 대한 놓침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결혼하기 전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정에서부터 그 부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표현하시는 연습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내 것이 되거든요. 이거는 부정적인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